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루마버에서 앱 개발자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주식에 평소에 관심이 좀 있어서 주식을 주제로 이제 간단하고 짧은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좀 이제 주식을 좀 잘 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주식에 좀 공부를 해봤다, 흥미가 있다라는 분들이 보시기엔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이제 좀 부족하더라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뭐 좀 재미로 일론 머스크의 사진을 넣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일론 머스크를 이제 넣은 이유가 이제 이 사람이 좀 트윗을 한번 했다 하면은 주식 시장이 진짜 막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이 이제 울다가도 웃다가도 하는 정말 영향력이 정말 큰 사람이라서 주식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기에 이 사람이 사진을 넣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앨런 머스크를 따라하는 한국인 유튜버 중에 진짜 좀 이제 재밌게 잘 따라하신 분이 이제 화성 갈 거니까라는 뭐 좀 재밌는 밈을 탄생시켰는데 그 밈이 뜻하는 바가 이제 내 주식이 뭐 상한가를 칠 거다 아니면 정말 높은 수익률을 볼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좀 재미로 이런 제목을 지었는데 우리도 주식 공부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높은 수익률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1년 전까지만 해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혹시 뭐 주식을 하실 때 좀 공부를 하고 하셨나요?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하시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거나 그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라고 하는데 사전 공부가 없이 그냥 내 돈을 이제 이 기업에다가 넣는다라면은 그게 이제 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투기가 아니라 이제 투자가 되기 위한 그런 어, 발표입니다. 그런 거를 위한 발표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이 입춘이니까 이제 24절기의 전통으로 이제 입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춘은 말 그대로 봄에 들어섰다라는 의미죠. 이제 대왕과 우수 사이에 있고 이건 제가 좀 알게 된 내용인데 이제 입춘이 저는 기점으로 봄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수 15일 이전이 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잘못 알고 있었다. 새로운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춘에는 이제 이런 전통이 있는데 이제 농가에서는 뿌리를 뽑아서 이제 그 뿌리수를 통해서 이제 농가가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점을 좀 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세 개가 나오면 풍작이고 두 개면 평작, 1이나 없으면 흉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춘 관련한 이제 어떤 한 사자성어 이런 게 있는데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입춘이니까 이 입춘을 기점으로 나머지 절기에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리고 이 발표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앞으로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 주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면은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목차를 이제 짰는데 많이 없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어떤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어려운 단어나 좀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 발표를 듣고 이제 추후에 더 공부를 해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좋은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이제 주식이라는 게 혹시 뭐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이제 돈 투자하는 그렇죠. 회사에 그렇죠. 돈을 투자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주식을 소유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을 소유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회사가 이제 어떤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이제 갈라가지고 이걸 내가 이 중에 일정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내가 뭐 이제 기업을 나눈 부분들을 소유를 하겠다 이런 건데 그냥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런 건데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의를 이제 구글에다가 쳐보면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말만 들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뭐 바로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바로 이제 원래 주식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식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의 가장 처음 시작은 기원전 2세기래. 기원전 2세기에 로마 제국에서 퍼블리카나라는 이제 조직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조직이 뭐 이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투자자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자기들 딴에 이제 주주총회도 하고 재무제표도 만들어서 이제 발행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기원전 2세기부터 있었다고 해요. 이제 되게 놀랍죠? 옛날 사람들이 그런 그런 방식을 고안을 했다라는 게.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하는데 이제 흔히 보는 이런 주식 회사들의 시작은 이제 1600년대라고 합니다. 1600년대 그때 한창 이제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가져오던 그 시기에 이제 주식 회사의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뭐 벨기에 이런 강대국들이 이제 동인도에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식민지화를 해서 그 지역을 좀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제 각각 회사를 좀 세웁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동인도에서 나는 이런 뭐 자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향신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무역을 함으로써 큰 이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인도에서 얘네가 이제 무역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배. 배가 필요하죠. 그럼 배가 있으면 항구가 필요하죠. 이제 이렇게 배와 항구가 필요한데 배와 항구를 지으려면 정말 큰 자본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배라는 이제 교통수단은 항상 큰 리스크를 동반하기 마련인데요. 그 리스크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후 악화라든지 아니면 뭐 선원들이 병에 걸린다든지 그런 리스크들을 이제 각각 기업들마다 본인들이 그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인데 근데 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고 자본 없이 시작을 하려니까 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고안한 방법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나눠줌으로써 너네가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오는 이윤을 너네들에게 나눠줄게.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이제 이윤이 조금 줄더라도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하기 위한 자본을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줄고 그리고 이제 그 실패를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었을 때 그 리스크 위험 부담을 이제 줄이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내가 돈을 투자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이윤을 내가 같이 나눠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대신에 리스크 위험 부담은 내가 같이 나눠줄게라고 하는 게 바로 주식의 가장 이제 러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혹시 여기 나오나요? 여기도 나오나요? 이제 뭐 A라는 회사가 있어서 얘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5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A, B, C, D, E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얘네가 배를 지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배를 짓는데 한 10억이 들어요. 그럼 나머지 5억은 이 사람들한테서 받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서. 그러면은 이 5억을 얘네한테서 받아와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 투자자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너네가 나한테 뭐 이 5억을 빌려주면은 내가 얻는 이율의 10%만큼 각각 너네들한테 떼줄게. 그런 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그 증서를 나눠주고 이제 이 회사가 이 10억을 가지고 나중에 무역을 성공을 해서 12억을 벌어와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2억은 영업비용으로 나갑니다. 이 영업비용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선원들한테 이제 월급을 주고 아니면 뭐 식비나 뭐 이런 게 대충 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줘서 이제 2억을 남겨주고 이제 10억이 남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얘네한테 약속을 한 게 10%니까 그럼 내가 5억은 우리가 먹을게. 나머지 5억
너네가 가져 하면서 1억씩 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런 이제 러프한 주식 시스템인데요. 뭐 굳이 또 이제 여기다 넣자면 이 가운데에 이제 공증인이라는 게 있어서 이 공증인이 이제 이 투자자가 나 사실 1억이 아니라 너네한테 2억을 투자했어, 3억을 투자했어라고 거짓말을 못 치게, 혹은 이 주식 회사가 이 투자자들한테 거짓말을 못 치게 이제 중간에서 이제 증명을 해주는 이제 좀 이제 필터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즘에 이제 좀 주식 하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왜 주식을 이제 왜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저희 부모님 세대한테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주식을 하면 패가 망신을 한다. 주식하면 니네 돈 잃는다. 주식 왜 하냐. 심지어 이제 저보다 다 5살 위인 제 사촌형도 주식 한다고 하니까 기겁을 하더라고요. 주식 하면은 망한다고. 왜 그러니? 왜 하냐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제대로 이제 사전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투기성으로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잃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사실 주식만큼 쉬운 투자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왜 해야 하나 그런 이제 이유를 좀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대표적으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제 좀 수익 구조나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이 구조가 이제 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사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뭐 위에서부터 보자면은 이제 접근성이 정말 용이해졌어요. 이제 과거에는 진짜 옛날에는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내가 이제 뭐 삼성전자에 뭐 한 10주를 사고 싶어. 그러면은 진짜 뭐 신문이나 이런 거를 보고 소식을 접한 다음에 아 나 이거 사고 싶어 하고 뭐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나 이거 살려라고 이제 그 접수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뭐 장 여는 그 시간 동안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서 사람한테 나 삼성전자 10주 살 거예요, 5주 살 거예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화가 안 되면은 못 사는 거예요, 사고 싶어도.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PC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집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용이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만큼. 그때 그 프로그램은 솔직히 초보자가 보기에는 많이 어렵기도 하고 UI UX가 정말 똥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식을 원래 하던 사람들이 많이 하던 추세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토스뱅크만 하나만 봐도 이제 게임 하듯이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제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주식을 내가 살 수가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뭐 0.5주, 0.3주 해가지고 주식을 또 나눠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소액 투자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이제 사회가 됐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접근성이란 것도 또 하나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정말 하기도 쉽고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주식에는 리그가 있어요. 그 리그가 있는데 코스피, 뭐 코스닥, 나스닥, 뭐 S&P 500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리그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얘네들도 그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선수들에 대해서 이 국가가 법으로 얘네가 재무제표를 정말 깨끗하게 잘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재무제표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잘 보여주게 하도록 이제 나라에서 이제 강요를 하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무제표나 그리고 뭐 시장이나 그런 흐름을 보고 내가 원하는 그룹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업에다가 내 입맛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정말 용이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유는 이제 과거랑은 달리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가 좀 힘든 구조가 됐어요. 이제 노동 수익으로는 좀 한계가 이제 점점 이제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옛날에 진짜 옛날을 보자고 하면은 뭐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율이 이제 50대 50의 비율이 됐다면 이제는 그 다음으로 가서는 이제 1%의 기업이 있고 그 나머지 이제 99% 이제 나머지 99가 이제 소비자라고 이제 좀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제 뭐 어떤 글을 봤는데 자금에 이르러서는 0.1대 99.9로 막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사실 이 숫자가 어디를 근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가 좀 이제 읽어본 블로그나 그런 글에서는 뭐 그렇다고 하덥디다. 예. 근데 뭐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간단한 현금의 흐름만 보더라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개인이나 기관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저희가 뭐 나 오늘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어. 그럼 그 중에서 뭐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요. 그러면은 은행은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가만히 안 놔둡니다.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요. 보통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제 기업에다가 뭐 정말 잘 굴러가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내가 뭐 1억을 이제 투자를 하면은 이 기업에서는 그 1억을 1억 2천, 1억 3천 뭐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기업들이 그런 능력들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은 이제 내가 돈을 번 만큼 은행에다 주고 이제 그 준 거를 이제 나머지로 이제 준 거 빼고 이제 나머지 그 순이익으로 자기는 이제 현금을 더 보유를 하고 기업은 더 커지고 그리고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이제 또 이제 대출 이자라든지 뭐 그런 걸 받아서 은행 나름대로 챙기고 하지만 개인이나 기관에서는 그냥 이제 이 기업의 성장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기업은 이제 20% 30%막 이렇게 막 많게는 40%씩 더 이제 내가 투자받은 금액에 비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기업이 커지는 속도를 맞추려면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말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내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도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커지는 거니까. 그럼 뭐 그런 흐름의 관점으로 보면은 주식을 해야 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이제 현금의 흐름이 이렇게 단순하게는 흘러가지는 않지만 좀 이제 러프하게 보자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사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하는 게 이제 주식 시장은 엄청나게 예민해요. 이제 CPI라든지 이제 물가지수 그리고 고용지수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고용지수 그리고 뭐 달러나 뭐 이제 환율 뭐 이런 거나 아무튼 사회적으로 이제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선반영되는 게 이제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소식들을 내가 좀 접하게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접하면서 좀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사회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아봤으니까 그럼 이제 좋은 투자처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뭐 그런 건데 사실 이런 뭐라고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이제 써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흥미가 있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차를 좋아해. 전기차 너무 멋있더라. 그러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그 전기차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있지? 그런 걸 알아보고 내가 정말 그 중에서 흥미가 있는 회사가 뭐 테슬라야 아니면 뭐 니오야 뭐 아니면은 현대 뭐 현기차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기업을 파면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선수 과제지만 이제 그 다음 과제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지금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지금 좋은 기업인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주가가 지금 비싼지 싼지 그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운 게 이제 그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금 바로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넣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본과 수익과 지금 시가총액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냈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아까 배로 했잖아요. 뭐 배 10억짜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12억 벌었다. 그럼 저거를 기준으로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자본이 내가 10억이 있어요. 내 통장에 1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익으로 12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자본 넣은 거에 대비 수익이 이제 1.2배 생긴 거죠. 그게 ROE예요. ROE라고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났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냐, 이런 게 이제 ROE라는 숫자이고,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이제 한국말입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한국말은 솔직히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이 영어도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어려운 말들을 써놔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투자를 얼만큼 했는데 그 투자한 만큼 얼마나 돌아오느냐, 그거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어렵게 말해놨죠.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바로 ROE이고, 그럼 제가 이제 12억이 났죠. 야,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얘가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12억만큼 한 달에 12억을 버네. 야, 그러면은 얘는 그럼 얼마만큼의 이제 기대 가치가 있을까? 그게 바로 이게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 많이 들어보셨죠? 시총 1위 막 이런 거, 2위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금 한국의 시가총액 1위가 아마 삼성전자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총을 기준으로 많이 하는 게 이게 바로 기대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식을 하면은 뗄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0억의 자본을 있고 12억의 수익이 있으면은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해요. 아, 그럼 얘는 한 20억에서 한 50억 정도 가치를 하겠다. 근데 20억에다 베팅을 더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20억에 더 가까운 만큼의 이제 시가총액이 결정이 되는 거고, 50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50억에 더 가까운 시가총액이 매겨지는 거예요. 이건 결국엔 시장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제 막 왈가왈부하는 이제 시가총액을 막 어이없게 막 얘가 1조 정도, 얘가 지금 자본이 뭐 한 10억 있는데 1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구조가 좀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한 얘가 시가총액이 20억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20억 20분의 12 수익 대비 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한 1.8배인가요? 1.8인가요? 거의 한 1.8쯤 돼요. 1.8인데 그럼 그 1.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게 바로 PER이에요. 그게 재무 차트를 보면은 PER이라는 이제 단어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1.8이 이 PER이라는 숫자인데, 결국에는 얘가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자본 대비 투자한 이 수익금을 가지고 얘가 얼마만큼의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겠느냐라고 그냥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PDR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게 드림 뭐였더라? 이게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PER을 이제 이거를 이제 정말 기대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PDR이라고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자본이 10억 있고 시가총액이 15억이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1.5가 됩니다. 얘가 여기서 이제 1.5배죠.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그게 이제 PBR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PBR, ROE, PER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뤘는데,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될 개념이 EPS라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한 주를 샀을 때 얘네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얼마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EPS라는 거는 EPS는 PER을 시가총액을 PER로 나눈 거를 이제 EPS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런 거를 알기보다도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EPS가 내가 한 주당 내가 순이익을 얼마나 만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 기준을 지금 이 제가 설명드린 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 기준을 상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뭐냐? 어떻게 기준 판단을 하냐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자본 대비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해서 그게 바로 수익성을 가장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OE를 알면은 수익성이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다른 기준도 정말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알고 가기 위해서 그냥 일단은 ROE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단기 순이익 비교를 하라고 하는데 단기 순이익이 뭐냐고 하면은 단기 순이익은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활동을 했어? 뭐 영업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해서 뭐 벌어들인 수입이랑 아니면은 영업 활동 외에 뭐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 모든 거를 합친 거에서 이 회사가 모든 활동을 한 거를 뺀 거예요. 하는데 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총 매출 빼기 총 비용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이익이 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단기가 왜 붙냐라고 하면은 그 주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분기라고 해요. 그럼 그 분기별 순이익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이 뭐 저번 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냐, 그러면 저저번 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냐, 이거를 비교를 함으로써 이제 얘네가 성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정성은 사실 이 기업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빚이죠, 사실. 그 빚을 얼마나 잘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부채 비율은 내가 이제 전체 가지고 있는 내 통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대비 빚이 얼마나 있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좀 이제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뭐냐? 일단 유동 자산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금방 이제 앞으로 이제 좀 한 뭐 다음 주나 아니면 한 달 뒤나 갚아야 되는 빚이 있어요. 근데 내가 유동 자산을 가지고 유동 자산이 뭐냐면 그냥 바로 현금화를 같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뭐 자산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금이나 아니면 내가 진짜 현금으로 들고 있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리빨도 되고 아니면 몬클레어도 이제 당근마켓에 나와서 만 100만 원으로 현금화 할 수 있으면 그것도 100만 원의 이제 유동 가치가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얼마나 되느냐 내가 이제 단기 부채에 비해서 그런 유동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뒤에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집에 150만 원어치 금괴가 있어. 그러면 1.5인 거예요. 이 유동 비율이. 그러면은 얘는 유동 뭐 비제가 안 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있구나. 망하지는 않겠구나. 집에 있는 그 뭐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좀 팔면은 얘는 이제 빚 그런 거 있어도 망하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성은 이제 자본 회전율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내가 아까 이제 여기서 뭐 10억을 투자를 하고 수익이 12억이 났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본 회전율이 1.2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넣은 자본 대비 이 수익이 얼마나 계속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몇 사이클이 도는지 그냥 그거인 거예요. 내가 10억을 투자를 했으니까 10억이 돌아와야 수지 타산이 좀 맞잖아요. 이제 그 회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뭐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효율성이 이제 그 좋은 투자처를 고르는 이제 대표적인 기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이제 흥미가 있는 기업에다가 이제 서치를 좀 하고 탐색을 좀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 상태를 알아보는데 이 기업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이 네 가지 기준을 내가 이제 기준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건 알았어.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면 뭐 ROE도 알아야 되고 뭐 단기 순이익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얘네들의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냐?
그게 바로 이제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로 하면은 이제 법으로 그 상장을 한 기업들에 한해서 너네 재무제표는 정말 깔끔하게 이게 거짓말 안 치고 잘 제대로 보고를 해놔야 돼라고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잘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기준들을 가지고 기업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외에 뭐 자본변동표, 뭐 주석, 뭐 이런 지표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주식에 대한 이제 뭐 투자 포럼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것들이 이게 세 개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좀 보자 하면은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현금 흐름표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재무상태표는 좀 옛날 포럼을 들어가면은 대차대조표라고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뭐 개정안이 좀 생겨가지고 재무상태표라고 이제 명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말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갈게요. 그냥 한마디로 니 얼마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니 통장 까봐. 니 통장 얼마 있어. 빚이랑 했는데 다 까가지고 이 얼마 있어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자산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경영 성과 얼마나 남겼어.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뭐 얼만큼 뭐 총 매출이 얼마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영업을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얼마만큼 남겼는지 그런 이제 그런 얘네가 얼마나 경영을 잘 했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이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나면은 이제 투자하기 좀 어렵다, 좀 어려운 회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는 이제 현금성 자산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이제 썼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현금 활동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얘네 현금 자산이 늘면은 아니 영업 활동 같은 거를 해서 얘네 현금이 늘면 정말 호재거든요. 그만큼 얘네가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고 하면은 전기차를 잘 팔아서 얘네가 한 12억만큼 얘네 기업한테 뭐 물론 포켓 주머니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포켓머니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투자나 아니면은 얘네가 그 자본을 이제 더 구하자고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자본 조달 같은 거를 해가지고 현금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좀 낚이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가 있고 이거를 이제 좀 보면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개념을 해서 테슬라 재무제표를 한번 볼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테슬라 재무제표를 볼게요. 이제 재무정보 요약이라고 해서부터 얘부터 볼 건데 제가 주로 보는 게 이제 investing.com이랑 야후의 포럼을 보거든요. 혹시 전체 화면 한번 해주세요. 전체 화면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 이렇게 보면은 재무정보 요약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좀 봤던 그거랑 비슷하게 좀 있죠.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 뭐 이렇게 있죠. 그 외에도 뭐 관련 각종 비율, 뭐 배당 실적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세 가지 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얼마나 남겼을까? 매출이 이게 단위가 이거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이게 없고 이게 막 이게 4만 있다면 이건 400만 원인 거고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숫자 계산이 좀 빠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21,454 뭐 이런 식으로 부를게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저번 분기죠 이거? 아니 저번 분 저저번 분기죠? 저저번 분기 때 이제 테슬라는 이제 21,454의 총 매출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총 매출을 이제 이루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이제 많이 벌었구나. 근데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이 차트가 좀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저번
이제 분기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좀 올라왔다. 그리고 저저번이랑 비교했을 때도 아예 올라왔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테슬라의 이런 그 뭐야 차트를 보면은 얘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총 부채 비율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여기 총 부채가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차트로만 할게요. 이 지금 총 부채는 이 그래프가 별로 늘지 않는 반면에 이 파란색은 좀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총 자산 대비 총 부채가 지금 그 비율이 점점 줄고 있는 걸 보시면은 아 얘네가 안정성도 조금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이제 얼마나 벌고 있냐 영업 활동을 하면서 이제 5,100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쓴 게 이 정도 친구들 있어요. 2,791, 712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외에도 다른 뭐 환율의 변동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외적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그 외적 상황들이 있으면은 이 영업 활동에 대한 이 현금 보유도 이제 줄어요. 줄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1,262란 게 남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1,262는 이제 테슬라한테 온전히 남아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1,262 이만큼 그 테슬라의 통장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예전 걸 보면은 얘는 오히려 이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네. 그리고 전전에는 마이너스였고 이전에는 847이었는데 1261로 점점 올라오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아 이제 테슬라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냥 간단한 흐름만 봤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테슬라가 이제 9월 30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를 보면은 나쁘지 않게 잘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9월 30일 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하기 전에도 사실 기대가 좀 있었어요. 기대가 좀 있어서 이제 테슬라가 좀 오르기 시작을 했다가 이제 기업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더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 그 수익률을 가져가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 네. 보면은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어디 있어? 씨. 뭐야 떨어졌네. 죄송. 아 근데 이때는 좀 이제 전기차가 좀 많이 안 좋았던 시기라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주었어야지. 뭐 아무튼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저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좀 이제 여담으로 재밌는 게 LCID라고 그 이제 기업이 있는데 얘네가 그 사우디한테 이제 국부 펀드 이제 그 투자를 받고 있는데 얘네한테 이제 인수될 것 같다라는 그 썰이 있어가지고 이게 일주일도 안 됐어요. 97%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전날 대비 97% 올랐다가 이제 피크를 찍으면은 이제 장 마감하기 전에 좀 이제 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많이 이윤이 남았던 게 전날 대비 43% 정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에 의해서 주식도 많이 오르고 내리고 막 합니다. 아무튼 생각했던 그 차트가 아니네. 아무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자면 주식이 뭐 오르는 이유, 뭐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업의 실적이 좋다, 배당이 늘었다, 경영 구조가 개편된다, 막 호재가 들린다 이런 것도 막 되게 많이 있어요. 정말 이제 주식에 영향을 끼치는 건 정말 많이 있고 환율도 있고 뭐 원자재 값이 오르고 막 이런 것도 정말 많은데 결국에는 주가를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이 나라가 정말 힘들고 전쟁 중에도 주가는 올라요.
왜냐면 그만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상황이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오르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절한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였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걸 보시려면은 이제 슈카라고 이제 경제에 관련해서 정말 이제 유명하신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마이너스 유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유가는 사실 이제 돈 주고 내가 당연히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정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원자재인데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지? 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났던 게, 제가 이제 유가 관련된 그 뭐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 만기일이 다가오면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증서만큼 나한테 이제 기름이 와요. 그 기름이 오기 전에 어쨌든 얘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팔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서 팔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제 어떤 시기까지 왔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마이너스가 돼. 이 유가가 이제 돈을 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이제 기름값이 마이너스까지 왔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러프하게 말한 거고, 더 제대로 된 상황 설명은 아마 그 슈카 유튜브를 보면 제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아무튼 제가 이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가 정말 아직 좀 다 다루지 못한 내용도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얘기하는 내용도 있을 텐데, 더 제가 준비한 발표 이외에도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좋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